하나의 경험이 한 가지의 지혜를 만든다.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10년 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도 이성의 기억은 오래가질 않지요. 대신 뇌와 마음에 축적된 감정의 기억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절하게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지에 끌리는 경향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기회가 주어져도 비슷한 선택과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시험 문제지를 다시 풀어도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찾아내고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일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같은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패의 교훈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운에 대해 설명할 때 종종 덧붙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운은 대문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버리지요. 스스로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닌 자기 내면과의 진솔한 만남이고 대화라야 하는 이유이지요. 운은 나선형 계단처럼 단계를 밟으며 상승하고 진화합니다.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일정한 주기로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항상 같은 결과를 반복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뼈아픈 실패를 겪었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눈부신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등 객관적인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스스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학교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세상살이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학습과 자기 반성을 통해 더욱 탄탄하게 행운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답니다.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욱 키울 수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도 자신의 역사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운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힘이 모자라면 중단하지만 스스로 한계에 묻혀 머무는 것은 나 자신이다. 논어. 주파나를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 후자입니다. 왜 낙관주의자가 현실주의자를 이기는지 운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밑바닥을 겨우겨우 채운 상태를 1, 가득 채운 상태를 10이라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 언제나 운의 그릇을 3 내지 4 정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험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5를 넘기기는 힘듭니다. 일을 추진할 때도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말하지요.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 열거합니다. 그러고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자신의 신념을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보라고, 역시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애초에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 일은 백전백패입니다.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말해야겠지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확률은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는 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내리거나 99%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장점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저절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외의 것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른바 운의 영역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꿈이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이런 어려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낙관주의자는 현실주의자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만 운의 과학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행운을 누릴 확률이 떨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본 4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 가운데 자신의 타고난 행운을 온전히 누리는 3%의 사람들은 낙관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운의 세계는 규칙과 법칙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 힘듭니다. 주변에 널린 비관론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인내심이 강한 낙관주의자인 당신은 운의 그릇에 국까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의 것이니까요.